안녕하세요. 슈쌤입니다. 이번에는 24강 2차 함수의 기초에 이어서 25강이고요. 25강에서는 이제 중학교 수학에서 배운 2차 함수와 다른 고등수학에서 이제 다뤄야 될 내용들을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y는 ax 제곱이 뭐였죠? 출발 함수. 최고차항 a가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아래 블록이냐 위로 블록이냐 결정되고요. 출발 함수 상태에서 핵심 정보는 꼭지점이죠. 0,0. 여기다 x 달고 여기다가 y 달면 어떻게 돼요? 이 아저씨가 축의 방정식 대칭축. 이 아저씨는 아래로 부를 때는 최소값, 위로 부를 때는 최대값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아저씨를 평행 이동해서 표준형을 만듭니다. 표준형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 제곱식 있어야 되고요. a 요 모양을 이동하죠. 그러면 x-p 플러스 q. 요 모양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어찌되었건 2차 함수든 모든 함수, 어떤 함수든 간에 모든 함수의 핵심 정보는 표준형에서 담고 있고요. 이 아저씨의 꼭지점 뭐가 된다? 이 친구가 0 되는 거 p. 요건 그대로 읽어주면 되죠. q. 여기다가 x 달면 대칭축. 여기다가 y 달면 최대값 또는 최소값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는 최대값, 최소값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2차 함수의 일반형이 되더라. 됐습니까? 일반형을 정리하면 표준형, 표준형을 전개하면 일반형. 일반적으로 일반형을 던져야 표준형을 찾겠죠. 됐습니까? 일단은 이 용어들, 출발함수, 표준형, 일반형, 이거를 인식한 다음, 오늘 내용으로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미적분도 배우고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달라지는데, 무슨 함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함수의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게 함수 라인의 본질적인 핵심 내용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은요, 항상 y값입니다. 따지고 보면 무슨 값이에요? 함수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뱉어내는 y값 중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구해봐라. 됐어요? 그럼 선생님 중학교식으로 잠깐 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풀 3에 최대값 또는 최소값 구해봐.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합니까? 표준형을 만들죠. x제곱 마이너스 4x 이 친구의 절반의 제곱 플러스 4. 괜히 줬으니까 마이너스 4. 여기에 3이 있네요. 그치? 그럼 이 친구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뾰로롱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1 나오게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주어지면요. 실수 전체 범위에서 노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요. x가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가져요. 최대값은 없어요. 몰라요. 왜냐?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됐어요? 그래서 고등에서는 이제 뭐를 주느냐? 정의역이라고 하는 걸 줘요. x값이 노는 범주. 알겠습니까? 그러면 2차 함수의 문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 일반형으로 던져주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표준형으로 바꿔주더라. 왜냐면 나는 함수 문제 풀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리고요. 최대 최소 이론이라고 해서 우리 미적분에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구하려면 어떤 x의 범주가요. x의 범주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야 됩니다. 등호가 들어가서 a, b 이렇게 주어진 경우를 제대로 된 정의역이라고 할 거예요. 앞으로 뭐라고요? 제대로 된 정의역. 제대로 된 정의역 하에서 2차 함수뿐만 아니라 모든 함수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더라. 됐습니까? 선생님이 늘상 쓰는 함수예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풀 3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친구가 좀 위에서 됐고요.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얘기하는 거지만 그 함수가 지금 이게 따지고 보면 y는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풀 3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함수에다가 0 넣었어요. 그럼 여기다 0 넣으면 되죠? 뭐 뱉어내요? 3이죠? 그 아저씨가 무슨 절편? y절편. y절편은 x값이 0일 때 뱉어내는 y값. 따지고 보면
이 y축과 만나는 교점이 3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3. 그리고 꼭지점이 얼마? 2, 마이너스 1이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최고차항 양수니까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 됐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가 2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요 아저씨가 이제 저 함수인데 범위가 1부터 4예요. 그럼 1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1 넣으면 1마 2의 전체 제곱 1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예요? 0이죠. 그러면은 이 아저씨가 1일 때 0이었어. 그리고 4를 한번 넣어볼게요. 4 넣으면 어떻게 돼요? 4마 2의 전체 제곱 4 마이너스 1이니까 3 나와요. 4를 넣었더니만 얼마 나왔대요? 3이 나왔대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1에서 4까지니까 어떻게 돼요? 요 범위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 범위.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오죠? 그럼 y가 놓을 수 있는 값은 여기가 최대고요. 여기가 최소가 됩니다. 좀 전에 얼마였어요? 꼭지점이죠. 꼭지점. 얘는 4 넣었을 때 나온 값이죠. 1 넣어서 최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 최대 최소는 y 값의 최대 최소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0이었다가 마이너스 1 갔다가 3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과 3, 4에서 놓은 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된다? 최대값. 얘가 뭐가 된다? 최소값. 알겠습니까? 단순하게 여기다가 1 넣으면 최소, 4 넣으면 최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 아저씨 똑같은 그래프죠. 자,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꼭지점은 얼마? 2, 마이너스 1이에요.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 범위를 이렇게 줬어요. 어떻게 합니까? x-2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1 표준형을 바꿨죠?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여기다 넣으셔도 돼요. 자, 3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3마1의 전체제곱 1 거기서 1 빼면 0. 여기가 3이었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4 넣으면 얼마였어요? 자, 좀 전에 4 넣으면 여기가 3이었죠, 높이가. 그러면 지금 어디만 필요해요? 이 부분만 필요한 거잖아요. 정의역을 요만큼 주면요. 그때 필요한 y값은 요만큼이에요. 그럼 어디예요? 0과 3 사이에서 놀겠네. 됐어요? 그럼 이 친구가 뭐가 된다? 최대값. 이 친구가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되더라. 알겠습니까? 이게 중학교와 구분되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무슨 정의역? 자,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대로 된 정의역 하에 제대로 된 정의역 뭐만 돼요? 자, 요렇게 되는 경우. 됐어요? 이렇게 됐을 때 자, 모순형 2차 함수의 표준형을 가지고서 최대 최소를 확인하더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 더 연습하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의 자, 이런 정의역 하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얘가 뭐가 나와야 돼요? 표준형이 나와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 두 개를 보고서 완전 제곱식 x제곱 마이너스 2x. 자, 이 친구의 절반의 제곱 얼마예요? 마이너스니까 제곱하면 1이죠? 괜히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이 마이너스는 여기 있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세 개 만나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요거 두 개 만나면 마 3 이렇게 되죠. 자, 최고차항 양수 아래로 볼록. 자, 여기다 0 넣어보세요. x에다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죠? 자, y절편 마이너스 2고요. 자, 마이너스가 이쯤을 하면 꼭지점은 어떻게 돼요? 1일 때 얼마를 찍는다? 3을 찍는데요. 자, 이렇게 되겠네. 1일 때 얼마? 마 3을 찍는데요. 그래 놓고서 주어진 정의역이 어떻게 돼요? 마 2부터 3이죠. 자,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 3의 제곱 9. 9에서 3 빼면 6이네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6이 된대요. 자, 3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3 넣으면 3마 1의 전체 제곱 2죠. 2의 제곱 4죠. 4에서 3 빼면 1이네. 4에서 그러니까 3을 넣으면 1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가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필요한 거네. 그러면 그래프 잘 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졌다가 요만큼 올라왔어요.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여기죠. 6. 제일 낮은 데가 얼마예요? 마 3이죠. 그럼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자, 똑같은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놓고 자, 꼭지점이 1, 마 3이고요. 자, y절편은 마이너스 2였어요. 자,
이번에는 정의역이 어떻게 됩니까? 2하고 4입니다. 여기가 1이었어요. 자, 2님이 어떻게 돼요? 2마 1, 1의 제곱 1. 마 3이니까 마이너스 2네요. 자, 1이 2일 때 마이너스 2. 자, 4 넣어보겠습니다. 4마 1. 오, 3이죠? 3의 제곱 9에서 3 빼면 얼마예요? 6이죠? 그러니까 4일 때는 얼마 나와요? 6이죠. 이번에는 그래프가 어디입니까? 자,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정의역이 꼭지점과 어떤 관계인지 그래프로 보고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2. 여기는 얼마가 돼요? 6이죠?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 항상 기억하기를 자, 최대값과 최소값은 무슨 값? y값이더라를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은 항상 뭐라고? y값. 됐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이제 우리 중학교 수학에서 이제 그거 아주 완전히 구분이 되는 자, 내용입니다. 치환함수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인수분해 단어에서 치환을 통한 인수분해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치환을요, 인수분해나 방정식에서 쓰는 거는 어려운 거를 쉽게 풀자는 차원에서 쓰는 거예요. 그거는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방정식과 인수분해 단어는 치환을 하고 나면 되돌려 놓기를 하셔야 되고, 자, 함수라고 하는 놈이에서 치환을 하게 되면 정의역을 뭐한다? 재조정해 주시면 돼요. 됐어요? 자, 일단 문제를 가지고서 한번 해볼게요. 자, 치환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자, 이렇게 합시다. 2차 함수 뭐? 2번 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우리 중학교의 일부 어떤 책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기도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치환은 어려운 거를 어렵게 풀자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거를 쉽게 풀자는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예요. 자, 요 친구랑 요 친구가 만나서 전개가 되면 4차 함수를 배워요. 4차 함수가 나오네. 우리 미적분 라인 가기 전까지는요 4차 함수를 계산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친구가 공통범위죠? 공통 부분이죠? 그럼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x를 t든 어떤 문자로든 정리할 거예요. 치환할 거예요. 그럼 이 함수가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을 t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죠. 몇 차 함수로 다운됐어요? 2차 함수로 다운이 됐죠? 얘는 4차예요. 그러니까 치환은 내가 아는 범주로 돌리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함수의 자,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줬어요. 정의역을. 이거는 x에 관한 범위죠. 다시 한번 볼게요. 이 함수가 이렇게 생긴 제대로 된 정의역 하에서 갖는 최대값과 최소값이에요.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치환을 빌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 아저씨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t에 관한 제대로 된 정의역이 나와 주셔야 돼요. 됐어요? 선생님 뭐라 그랬죠? 문제 시작할 때 2차 함수 2번 풀기라고 그랬어요. 그럼 따지고 보면은 자, 이 친구만 잠깐 먼저 볼게요. 치환한 놈 있죠? 자, 이 친구 가지고서 자, 표준형을 잠깐 만들게요. 자, 이게 첫 번째 2차 함수예요. 이게 두 번째 2차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 아저씨 여기 앞에 마이너스 1 있어요. 절반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거 제곱하면 얼마 돼요? 4분의 1이죠. 괜히 줬으니까 어떻게 줍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이 친구 어떻게 생겨버렸어요?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럼 얘를 t로 치환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같은 함수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생겨버렸어요? 자, 여기가 2분의 1이고요. 여기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근데 정의역이 어떻게 준 거예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은 조금 떨어져 있을 거고요. 1은 여기 좀 바짝 붙어 있겠죠? 됐어요? 자,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어봐요.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4분의 9. 거기서 4분의 1 빼면 4분의 8이니까 이 아저씨 높이는 얼마예요? 2고요. 자, 이렇게 정의역을 줬으니까
이 최소값은 어떻게 됩니까? 요게 최소, 요게 최대가 되겠죠. 자, 다시 갑니다. 이 친구를 t로 치환했어요. 그럼 이 친구는 x값이고요. 이런 정의역에서 돌죠. 이런 정의역에서 이 친구가 뱉어내는 t값을 이 함수가 정의역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런 정의역에서 뱉어내는 t값은 이 부분이겠죠. t값이 마이너스 4분의 1과 어디 사이? 2 사이에서 나오게 되더라.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 2차 함수 풀어가지고 최대최소 구했죠? 그래서 그 범위를 정의역으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이게 중학교 완벽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대신 다시 어떻게 됩니까? t제곱 마이너스 t 절반의 제곱 4분의 1 개념 순간 마이너스 4분의 1 뒤에 2가 있어요. 4분의 8로 바꿔놓을게요. 그럼 이 친구 어떻게 됩니까? t마 2분의 1의 전체 제곱. 자, 뒤에는 정리하면 얼마예요? 4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꼭지점이 2분의 1. 자, 여기는 얼마? 4분의 7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4분의 1과 2를 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2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2 넣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4에서 2분의 1 빼니까 2 넣으면 2분의 3의 전체 제곱 4분의 9죠. 거기다 4분의 7을 더하면 4분의 16이네. 4분의 16은 얼마입니까? 4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4분의 1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 거기서 2분의 1을 빼니까 4분의 얼마예요? 2가 되겠죠? 그럼 4분의 얼마? 마3. 그걸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16분의 9죠? 거기다가 내가 4분의 7을 더할 거예요. 그러면 4배 해주면 어떻게 돼요? 16분의 얼마입니까? 4배 해주면 28 이렇게 되겠죠? 16분의 20, 37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면은 4에다가 16 곱하면 64죠? 그러면 16분의 37은 4보다 낮은 데 있어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넣으면 자 16분의 37이 나오는데 자 요 높이보다 낮은 데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오죠. 그럼 최소는 어디입니까? 꼭지점이네요. 4분의 7이 최소고요. 4가 뭐가 되겠습니까? 최대가 되겠죠. 얘가 최대, 얘가 최소가 되겠죠. 2차 함수 여기서 한번 풀고 뭐라고요? 2차 함수 두 번 연달아서 풀어주면 되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내가 이런 함수를 이런 범위에서 최대 최소값을 구할 거예요. 근데 이게 4차란 말이야. 공통 부분이 보여. 그러면 이 아저씨를 치환을 해주죠. 됐어요? 그러면 이 함수가 이 범위에서 최대 최소값을 가질 거야. 그 최대 최소값은 자 치환을 하더라도 안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이 y 자리는 안 바뀌죠. 최대 최소는 y 값이니까. 이 함수가 이 범위에서 갖는 최대 최소값은 이 함수가 이 범위에서 갖는 최대 최소값과 같더라. 됐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치환한 부분을 가지고서 요 범위에서 이 아저씨에게 뱉어내는 y 값이 곧 t 값이 되죠. 그걸 정의역으로 한 번만 조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치환 함수는 뭐라고요? 정의역을 한 번만 재조정해 주면 됩니다. 이 내용이 2차 함수뿐만 아니라 이 뒤로 가는 함수단에서 계속 나오는데 내가 함수를 치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뭐 한다고요? 정의역을 재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번엔 또다시 판별식입니다. 2차 방정식부터 선생님이 주구장창 얘기했어요. 방정식 따로, 함수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더라. 자, 뭔 소린고 하니? 판별식은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가 들어가는 모든 파트에서 다 적용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판별식은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 친구 근해 공식 쓰지 말고 그냥 인수분해 반영해버리면 x는 1, x는 3 이렇게 나왔고요. 이 친구는 뭐예요? x는 2, x는 2. 얘는 어떻게 됩니까? 반같은 친구야죠. 근해 공식 써야죠.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3i 이렇게 되겠네. 이걸 뭐라고 하죠?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 그 다음에 중근. 그럼 얘는 뭐가 되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됐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이 곧 2차 함수예요. 2차 방정식의 이 두근이 2차 함수 입장으로 보면 뭐가 된다 그랬죠? x 절편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답이 나왔으니까 1, 3, x절편 1, 3이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면은 2차 함수 상태에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상태에서도 이걸 방정식처럼 인식한 다음에 자, 판별식 d가 0보다 커요. 그래서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시근이자 x축과의 교점이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x축과의 교점이 몇 개라고요? 두 개. 그러면 요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풀 4예요. 그러면은 2차 함수가요. 자, 요렇게 주어지다. 요렇게 주어지다. 판별식 d를 해봤더니만 0이 나왔어요. 그럼 이 친구는 뭐 지금 여기서 우리 요 아저씨 하면 x-2의 전체 제곱이죠. 그럼 요 아저씨는 x-2의 전체 제곱이 이렇게 되니까 x는 2에서 터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2차 함수 상태에서 판별식 d가 0이면 x축과의 교점이 어떻게 되더라? 한 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한 개에서 뭐를 하느냐? 접한다라고 해요.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아저씨 2차 함수, 2차 방정식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판별식을 딱 해봤더니만 0보다 작아요. 아래로 볼록의 여기 x제곱 앞에 계속 1이니까 그러면 x축 기준에서 붕 떠 있습니다. 당연히 교점이 없어야 허근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랑 누구 2차 함수랑 다 뭐를 사용한다? 이 판별식 D를 사용하더라.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1학년 지나서 수능까지 이 판별식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가 더 중요합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2k 플러스 3 이렇게 됐어요. 2차 함수 모양이죠.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랬어요. 이 그래프의 꼭지점이 꼭지점으로 언급하면 뭐예요? 표준형이죠. 그런데 x축 위에 있대요. 어라? 지금 여기 잘 봐요. 최고차항이 양수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래요. 그럼 꼭지점이 여기잖아요. 근데 그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x축이라고 하는 놈과 접했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x축의 위에 있다는 얘기는 x축과 접했다는 얘기지. 됐어요? 물론 꼭지점 찾아도 해도 되는데 지금 판별식에 붙어있는 예제니까 x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x축과 터치를 해라. 그럼 이 아저씨를 방정식으로 인식하나 2차 함수로 인식하나 판별식 d가 뭐가 되면 돼요? 0이 돼버리면 되죠. 그냥 간단하게. 됐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안 봐도 되겠네, y를. 됐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되죠? 또 여기 또 짝수야. 그러면 다 뭐 하면 돼요? 4분의 d 쓰면 되겠네. 자, 이 친구의 절반의 제곱, 막 k의 제곱이니까 k제곱 마이너스 a c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때 상수 k 값의 합을 구하래 또. 아이고, 합. 어찌되든 잠깐 전개해보게. x제곱 마이너스 2k. 자, 마이너스 3은요. k에 관한 2차식이죠? 그래놓고 k 값들의 합입니다. 뭐 여기서 답이 두 개 나오겠죠.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런데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두근의 합이에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얼마입니까? 2.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답을 바로 빼내버리면 되죠. 판별식을 했다가 방정식을 풀든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가든. 알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줬어요. 2차 함수가 나왔어요. 플러스 k-3x 플러스 k. 자, 이놈의 그래프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뭐냐? 여기 1번 있죠? 2번은 다음 강의에 있어요. 자, x축과 x축 서로 다른 두 점?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래로 볼록인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래요. 이렇게 x축과. 이 말은 뭐예요? 방정식으로 인식하면 이 아저씨가 뭘 가져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라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커버리면 되겠네. 서로 다른 두 시간. 됐어요? 그럼 이 친구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가 0보다 크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 K제곱 마이너스 6K.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9인데 이 친구 보세요. 자, 마이너스 4K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10K죠? 이 내용도 실제로 나중에 2차 부등식이라고 해서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 아저씨는 지금 현재 학생들이 답이 안 나와도 돼요.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정식을 했죠. 그 다음은 함수예요. 그 다음은 부등식입니다. 자, 지금 K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9죠. 자, 부등식의 정의는 뭐냐면 이런 2차 함수가 이런 X축 위에 있는 지역을 찾아보래요. 방정식의 정의는 뭐예요? 좌변과 우변을 같게 만드는 X값 찾기고요. 부등식은요. 자, 요런 함수가 요런 거 위에 있는 거 또는 반대로 아래에 있는 거 찾아보라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한번 볼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10X 풀 9죠? 이거 방정식으로 한번 인식하고 풀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X는 1과 9가 나오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아저씨를 방정식으로 인식했을 때 답이 어떻게 돼요? 1과 9죠? 자, 이 친구를 그려보시면 1과 9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 X축과 만나게 돼요. 그럼 잘 봐요. 다시 돌려서 K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9를 2차 함수로 인식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 아저씨가 무슨 축이에요? X축이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2차 함수가 X축 위에 있는 데입니다. 어디입니까? 여기죠? 됐어요? 그래 놓고 부등식은요. 만족하는 놈을 X의 구간으로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K였으니까 K는 1보다 작고 K는 9보다 크다라고 답을 해주면 돼요. 최종적으로. 자, 이 내용은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다시 설명을 듣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자, 2차식 상태에서 뭐 하면 된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됐어요? 자, 이 뒤에 풀이는 나중에 2차 부등식을 듣고 나서 다시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고요. 그냥 뭐 정리했는데 판별식 D가 2K는 3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K는 얼마가 돼요? 2분의 3.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로 연습 문제가 나올 거예요. 지금 현 단원에서는요. 자, 자신이 가진 기본서나 문제집 가지고서 자, 2차 함수와 판별식 이렇게 붙어있는 단원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연습하시고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5강이었고요. 26강은 정말 중요한 강의입니다. 휴쌤입니다.